민주주의는 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거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다고. 하지만 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폭발하듯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아직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함께 지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통해서 당신이 믿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릿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을 읽고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되게 조금 후킹성이 강하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질까?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름적으로 그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과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지 굉장히 유명한 정치 이론서죠. 이 책을 지은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 모두 하버드대 정치학자이고요. 스티븐 레비츠키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붕괴 연구에, 그리고 데니얼 지블렛은 유럽 정치사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침식 연구의 또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출판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에서 또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선거로 집권한 지도자와 정당이 제도 내부에서 규칙을 조금씩 훼손하면서 그렇게 민주주의는 붕괴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붕괴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를 겪었었던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세워졌던 우리나라가 두 번의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그런 역사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나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나라들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 독재 정권이 힘을 발휘하면서 무늬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책은 민주주의의 붕괴가 민주주의 내부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군사 독재나 그런 반란, 쿠데타 이런 걸로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걱정을 했고 지금도 그게 굉장히 현실화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한번 했지만 다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이란, 미국 전쟁까지 전 세계가 굉장히 좀 혼란 속에 휩싸여 있는데 그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은 전 세계적으로 커진 그 불안, 특히 민주주의에 향하는 그 불안을 배경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한 명만을 겨냥해서 쓴 책은 아니에요. 미국만이 아니라 지난 약 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비교 정치학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갑자기 저도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정치외교학과도 이중 전공했는데 신명순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교 정치 맞나? 그 수업도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비교 정치를 통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의 민주주의 붕괴를 연구하고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결국 연구를 통해서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결론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사라지기보다는 합법의 외양을 띈 채 천천히 침식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보기에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그래도 나름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자체가 외부 쿠데타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외부에서 무너지기보다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장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하게 독재자가 왜, 어떻게 등장하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민주주의 사회와 엘리트의 정당들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걸러내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법적인 얘기들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 하면은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삼권이 서로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크게 붕괴되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건데,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합법적, 법적인 테두리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이 공유하는 비공식적 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규범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상호 관용, 그리고 두 번째로 제도적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용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쟁자지만 없애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 정적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뭐 외국도 더 많이 이제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정적들을 단순하게 경쟁자로 봐야지 없애야 될 적, 제거해야 될 존재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자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제도 운용에도 절제와 관행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무너지게 되면 겉보기에는 헌법이 살아있고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이 되는 민주주의 같아 보이지만 민주주의의 실제 작동은 망가지게 된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었던, 좀 많은 울림을 줬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인의 신호,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꿰고 있으면 이 정치인은 위험하다, 민주주의에 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민주주의의 규칙을 거부하거나 약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 결과를 쉽게 부정해버리거나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있었죠. 부정선거 논란부터 시작해서 헌법을 무시하려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인의 징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적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일당 독재 체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다 보면 그 가치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상대 정당 혹은 상대 그 지도자 혹은 정치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반국가 세력 혹은 심지어 범죄자 집단으로까지 규정하는 태도, 이거를 그 징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태도인데요. 뭐 본인이 직접 폭력을 그렇게 지시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구테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어떤 폭력적 행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미화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도널드 트럼프는 가만히 있거나 혹은 그거를 굉장히 미국의 민주주의,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위한 당연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걸 이제 세 번째 징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징후로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의사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를 한 번에 제한할 수는 없겠죠. 민주주의를 띠고 있으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 언론이나 반대파, 시민단체, 사법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언론적 혹은 미디어적 공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네 가지 징후를 통해서 그 징후들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잠재적 훼손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좋은 게 사실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그 네 가지가 다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네 가지의 징후들을 보이는 정치인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에든 좀 끼워 맞출 수 있는 그 아주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 책이 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징후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인들을 판별하지 못하는 정당과 엘리트들의 게이트키핑 실패에서 온다라는 거, 이게 바로 굉장한 통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정당의 지도부나 엘리트층 정치인들이 이러한 인물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급격히 취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달린 거죠. 이러한 논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괴물 같은 독재자 한 사람의 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제도권 정치의 한 가운데로 들여보낸 제도권 전체 책임으로 묻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나왔었을 때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 이제 당시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걸로 굉장히 유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측에서 힐러리가 당선되는 걸 막아야 됐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손을 잡았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이런 사태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론이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만 문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를 제도권 정치의 중심에 올려놓은 공화당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도 문제다, 이렇게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똑같이 이 이야기들이 해당될 수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 딱 그 느낌이 들죠. 그거 보면은 정말 이 두 학자, 저자가 얼마나 냉철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당의 책임을 회복해야 되고, 경쟁자를 적으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건강한 경쟁자의 관계로 가져가는 그 정치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그 정치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뽑은 사람,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 제도권 정치에 그들과 편승한 사람들 모두가 다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논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술서인데 대중교양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겠지만 용어들도 그렇고 근데 되게 쉽게 술술 잘 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모두 각각 남미 그리고 유럽의 어떤 정치사를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서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헌법만 있으면 지켜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을 깨주게 만든 어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한 국가의 특정 사건을 넘어서서 현재의 정치 현실을 읽는 렌즈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의 편만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까면서 시작한 책이긴 하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 미국에서 봤을 때 공화당 말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분석과 문제 제기가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잘 잡은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 책의 한계도 제가 봤을 때는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하버드대 정치학자분들에게 제가 한계를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조금 원론적이다. 결국은 그냥 서로 화해하고 서로 관용을 보이고 좀 자제해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그 메시지가 사실 정답이긴 한데 좀 뭔가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의 4가지 징후, 약간 이런 것처럼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뭔가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 상황을 진단하는 느낌이 강한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의 한계지 않을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 몇 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132페이지에 규범은 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것이다. 규범은 정치 지도자 개인의 성향에 의존하지 않으며 공동체 및 사회 내부에 널리 공유된,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화하는 행동 규칙에서 비롯된다. 규범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규범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규범의 필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규범의 가치는 물과 산소처럼 그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규범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폭력행위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혹은 공식적인 비판이나 노골적인 배척을 통해 부정하는 입장을 뚜렷이 드러낸다. 규범을 어긴 정치인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그 정치인들이 지켜야 되는 2가지 규범이 바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이거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법적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규범들을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24페이지에 임기 초반 트럼프는 독재자 본능을 과감히 드러냈다. 앞서 4장에서 우리는 선출된 독재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3가지 전략을 살펴봤다.
그것은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편 주전이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막고 경기 규칙을 고쳐서 상대편에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 세 가지 모두를 시도했다. 이걸 보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두 작가가 쓴 내용은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E.B. 화이트라는 그 작가가 미 연방정부의 작가전쟁위원회로부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대답을 여기다가 이제 수록했는데요. 물론 위원회는 답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다. 민주주의는 don't shove에서 don't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don't shove는 이제 밀지 마세요라는 뜻이고요. 민주주의는 톱밥을 가득 채운 셔츠에 난 구멍이며 높은 모자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의 경우에서 옳다는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다. 투표장에서 느끼는 프라이버시, 도서관에서 느끼는 교감, 곳곳에서 느끼는 활력이다. 민주주의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며 9회 초의 점수다. 민주주의는 아직 반증되지 않은 이념이며 타락하지 않은 노래 가사다. 민주주의는 핫도그에 바른 머스터드 그리고 배급받은 커피에 넣는 크림이다. 민주주의는 전쟁이 한창인 어느 아침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답해달라는 전쟁위원회의 요청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E.B. 화이트, 사실 저는 어떤 작가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은 바로 평등과 예의 그리고 자유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결국 이 책은 이제 민주주의를 단순하게 제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정치적 습관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쁜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정치를 보는 우리의 태도, 상대를 대하는 언어, 권력을 바라보는 기준, 그 모든 것이 민주주의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정치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측정하는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들어지고 동시에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